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보존에 관련한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함께 공유해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예쁘지 않나요?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이데일리에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오늘 올라온 기사고 약 3시간 정도 전에 올라온 기사고요. 보면은 NC트론은 이후 인베스트먼트 주식 54만 4,501주를 30억 원의 비보존에 양도한다.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주에 5,500원 정도의 이후 인베스트 주식을 비보존에 54만 주를 양도한다.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다. 이게 이제 카페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이후 인베스트 매수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기업이 이 정도 뭐 이거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본 뉴스랑 동일한 뉴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후 인베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일단 NC트론 한번 볼게요. NC트론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후 인베스트를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 종목이구나.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해도 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억 원을 얻기 위해서 이후 인베스트먼트를 팔았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후 인베스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찾아본 결과이고,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스트 비상장 종목이고 벤처 캐피탈 회사, 투자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설립은 2014년 4월 5일날 설립됐다. 강남에 건물이 있나 봅니다. 법인 건물.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포레스팅 블록체인 하나를 투자하고 있고, 선호 기술은 블록체인, 선호 대분야는 생활, 소분야는 소셜미디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투자 조합을 운영 중이고 금융 기업 투자 분야에서 펀드 형태로 오프라인 투자합니다. 멤버는 윤종호, 이동희 투자심사 이사 임원이고, 이규동 회계감사 직원, 정태호 투자심사 직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윤종호, 이동희, 이규동, 정태호. 운용 중인 펀드는 2개가 있다. 결성 규모 425억, 110억짜리고 농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 그리고 중소벤처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결성일은 16년도, 15년도, 만기일은 24년, 20년. 20년 8월날
만기가 되네요. 부터 2024까지 농축산 425 2015년 08부터 2020년 08까지 이건 뭐 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소벤처 110억 비슷한 회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유료 사이트인가 봐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벨에서 일단 팍스넷 기사를 먼저 볼게요. 팍스넷 기사를 먼저 보면은 2018년 11월 14일 500V 500V 테슬라 요건 검토 코스닥행 논의 본격화. 500V는 비상장사 벤처기업 이름이에요. 벤처연합 500V가 코스닥 이전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기사입니다.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 요건 상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500V가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500V는 최근 코스닥 입성을 위해 구조조정, 주사업 강화 등을 진행했다. 주관사를 맡고 있는 KB와 상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장성 높은 벤처들이 연합한 형태로 2015년 1월 출범했다. 출범 첫해 매출액 230억, 영업이익 7억으로 흑자경을 달성하는 등 벤처연합의 성공 모델로서 업계에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2년 만에 코넥스 상장을 완료하기도 했다. 지난해 종속기업의 수를 12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대대적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에너지세븐 등 주요 종속기업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코스닥 상장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주로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500V의 주요 사업은 지분 투자, M&A, 엑셀러레이터, 모바일 사업으로 설정했다. 벤처연합보다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투자사로서의 영향을 강화했다. 또 지주사에서도 자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수익성을 한층 높였다. 500V 관계자는 자회사 매각과 지분 투자금 회수를 통해 현금 유동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기존 벤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과 더불어 주 사업인 모바일 사업을 강화해 수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500V의 종속기업은 모바일 게임 업체 게임마스터, 위치 기반 베이비시팅 맘스프리, 모바일 뷰티 커머스, 유아동 콘텐츠, 해외 여학 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주사 내에 모바일 사업부를 신설하고 자체적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도 나선다. 아까 블록체인 얘기 나왔었죠. 블록체인 기반 SNS 및 플랫폼, 암호화폐 공개 관련 컨설팅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김충범 대표가 66%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고 시너지 IB투자, 이후인베스트 등도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2016년 12월 약 65억을 투자한 시너지 IB투자, 이후인베스트 등도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지난해 매출액 120억, 영업손실 165억, 165만원, 당기순실 53억 9천만원을 기록했다. 기사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500V
주요 주주 이렇게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2019년 좀 정보가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목은 1년간 미투자 시정명령을 받았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좀 키울게요. 2019년 2월 기사고 중기부 3개월 이행기간 부여 고유 계정 투자 나설 것. NC트론 차트네요. NC트론 차트고 이후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년간 전혀 벤처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2018년 02부터 2019년 얼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안함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중기 2에 따르면 이유는 지난 14일 중기로부터 향후 3개월간 인정투자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향후 3개월간 이행투자를 이행해라. 이행기간 부여했다. 지난 1년간 벤처기업 투자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 의무와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정당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창업투자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해야죠, 당연히. 이후 인베스트먼트는 17년 11월 이후 15억을 투자한 이후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전무했다. 기존 조합의 투자 여력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봅시다. 17년 11월에 15억을 투자했다. 이거랑 별개네요. 그러면 이 기사가 19년 2월에 나왔으니까 19년 2월부터 5월에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 인베스트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투자조합은 3개다. 여기는 2개밖에 안 나왔어. 이 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투자조합 1호 57억 2015년 펀드 사락 110억 2014년 하나 더 있네요. 펀드 덕유산 설악산 얘기하는 것 같아요. 57억. 그러니까 14년에 둘, 15년에 하나 투자를 했어. 이게 아까 펀드 설악이었거든요.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여력을 소진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조합은 지난 농림수산식품 이거 말한 것 같아요. 2016년 10월 결성된 이것뿐이다. 이후 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펀드는 이거랑 이거 3개죠. 이거까지 그냥 겹치니까 이거 4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6개 기업에 175억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대부분 농식품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얘가 주로 많이 돈을 굴리나 봅니다. 이유는 중기부의 지적을 따라 오는 5월 11일까지 벤처기업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여력이 소진된 만큼 고유 계정을 통한 투자를 준비 중이다. 신규 창업투자조합 결성이 더딘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남은 조합을 통한 투자에 집중했다. 농식품 투자조합의 대상 중 벤처기업이 포함됐던 만큼 창업지원법상 벤처기업 인정투자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어 시정명령 이행을 통해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운영 중인 벤처조합에 여력이 없어 일단 고유 계정을 통한
투자에 나설 것. 고유 계정을 통한 투자가 있고 벤처 조합의 투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 봅니다. 농식품 조합을 통해서도 투자한 만큼 인정 투자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 점이 시정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단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지난해 이후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 변경 과정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부터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시스템 소프트 금화홀딩스와 각각 투자하며 설립됐다. 김정기, 여기에는 김정기라는 분이 없었네요. 2014년 4월 이건 내용이 맞고, 김정기 20억, 금화홀딩스 30억을 투자해서 설립됐다. 하지만 코스닥 선정기업 NC트론이 박철 이후 대표, 미래엔홀딩스, JN홀딩스와 함께 금화홀딩스와 김정기 회장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NC트론의 지분율은 58.4%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투자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을 어기면서 기존 투자 인력이 여전하고 박철 대표가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 박철이란 분이 지금 대표인가 봅니다. 2019년 기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두 개 다 받고, 이 두 개는 팍스넷 기사예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더벨인데, 더벨 기사에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12개월밖에 안 돼요. 이것도 유료인가요? 일단은 예전 기사 이거 하나 찾았거든요. 블로그에서 보면은 2015년 06월 29일 사세 확장 본격화. 이후 인베스트 이동희 전 농금원 투자총괄 영입, 이동희를 영입했다. 뉴인베스트먼트는 이동희를 영입했다. 지난해 초 사임을 이 농구원 측을 사임하고 바로 여기로 들어갔나 봅니다. 이 심사역이 합류한 이후 인베스트는 올해부터 벤처조합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2014년 4월에 문을 열었지만 설립 2개월 만에 57억을 달성한 이어 57억을 연이어 조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기억나시죠? 이거 두 개를 조성하고 그 다음 이동희를 영입한 다음에 이 2015년 펀드 설악, 그리고 2016년에 농축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농축산 투자관리부 이쪽에 좀 전문가신가 봐요. 그래서 농축산 펀드에도 영향을 주셨겠죠, 이분께서. 그리고 벤처 여기에도 영향을 좀 주셨을 것 같아요.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첫 벤처 조합인 보여줬다. 트랙 레코드가 없는 다색,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기업 위주로 출자 약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베스트는 박철 전 이사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다. 아까 봤었죠? 박 대표는 HQ 인베스트 대표로 있을 때 바이오 기업 아미코젠 투자를 이끌며 막대한 차익을 거둔 이력을 갖고 있다.
이후 마이다스 동아 인베스트로 자리를 옮겼으나 1년 만에 인베스트로 창립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인베스트 창립 멤버로는 박 대표를 포함해 정득용, 정태호 심사역에 있다. 여기에는 안 계시구나. 정득용 심사역은 뭐를 하야겠다. 바이오 담당 심사.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금화홀딩스가 이후 인베스트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여기에서는 금화홀딩스 최대 주주 금화홀딩스 60%, 나머지는 김정기 40%. 맞죠? 60%, 40%, 30억, 20억. 이거를 NC트론이 가져온 겁니다. NC트론이. 자, 그 다음 퍼즐 보겠습니다. 2019년 6월. 이 이후에도 뭐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최근 12월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블로그였고, 더벨 보면은 06월 19일 펀드 청산 주제를 이렇게 잡고 100% 수익률을 전망. 설립 후 첫 결성한 펀드 청산을 목적에 두고 있다. 창업 초기 바이오테크 중심으로 투자해온 이 펀드는 수익률 100% 이상의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후 인베스트먼트는 57억 규모 1호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이달 19일이던 만기 시한을 최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을 목표로 청산을 진행 중이다. 6월 기사니까 12월. 통상 벤처펀드의 청산기한 연장이 1,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조기 청산으로 평가된다. 펀드 덕유도 연내 청산을 추진 중이다. 이 DS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2019년이었나요? 2019년 12월 청산 얘도 연내 청산 이건 뭐 수익률도 한번 적어볼게요. 100% 수익률. 상당히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57억 투자했으니까 110억 정도. 그리고 펀드 덕유는 57억 똑같죠. 57억. 그리고 펀드 설악 110억 2015년부터. 그리고 ANF 미래성장 2016년부터 425억. 이게 좀 규모가 크죠. DSKMCF는 이 인베스트먼트가 설립 이후 2달 만에 결성한 신탁펀드다. 주요 출자기관들이 진행하는 사업 참여 없이 민간에서만 자금을 유치해 결성했다. 대표 펀드 매니저는 박철 대표가 맡아왔다. 박철 대표 이분이 맡아왔다. 박 대표는 HQ 인베스트먼트 대표 모에 걸쳐 금화홀딩스 출자받아 창업했다고 나와있네요.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금화홀딩스로부터 지분 인수로 2018년 말 최대 주주에 오른 NC트론에 이은 2대 주주로 책임 경영을 맡고 있다. 58.4, 박철 대표는 25.2%.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 100% 이상의 마수거리 펀드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회수를 마치지 못한 한 곳을 제외하고 피투자 기업들의 수익률이 모두 10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한계 기업 투자금 회수는 세컨더리 방식을 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개 조합에서 총 650억 원을 운영 중이다. 보면은 110억, 220억, 650억 정도 되죠. 네. 설립 첫 해 결성한 2개 펀드 창산 시 운용 규모는 500억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제 이거를 청산을 해버리니까 줄어든다는 말 같습니다. 청산 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들어 모태펀드 등 주요 기관들이 진행한 출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이렇다 할 펀딩 활동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EU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당기 순손실 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액 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지속됐다. 펀딩 활동 없음. 2018년 당기 순손실 4억, 2019년 1분기 매출 2억, 당기 순손실 지속. 쭉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기사. 문턱 낮춘 여성기업 운용사 7군 물렸다. 여성기업 운용사 7. 역대 최고 경쟁률 여성기업 한번 봅시다. 모태펀드 1차 정기 출자 사업 중진 여성기업 분야는 7개 운용사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2020년 1차 정기 출자 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쭉쭉쭉. 접수한 곳은 MC, 동훈,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A, 이수, 이후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몰렸네요. 이후 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가 운용사는 한계사로 경쟁률은 7대1이다. 이걸 경쟁해서 이렇게 붙나 보네요. 여성기업 분야는 그간 투자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여성기업의 작은 물꼬를 터주고 우수한 여성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국내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은 39%, 일자리 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높다. 여성기업이란 게 뭘까요? 모태펀드는 200억 원 규모로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성기업 분야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여성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죠. 요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입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모태펀드는 5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여성 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여성이 최대 주주인 기업. 여성이기만 하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 등기해 있는 경우,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주관 이런 기업 등이다. 200억 원 이상,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지만 올해는 조건이 대폭 간소화됐고 더 간소화됐나 봅니다.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여성이 최대 주인 기업 6개월 전 40% 이상인 경우, 아까 35%였죠. 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여성이 최대 주주이거나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등기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약정 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하면 1차 심의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에서 40%로 늘어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마켓컬리 등 유통 패션 분야에 여성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투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5월 13일 금화홀딩스 관련 뉴스 같습니다. 두 번째 창업 나선 이동성 대표. 이동성이라는 분이 여기 있었나요? 없죠. 이동희란 분은 있었어요. 창업자 이동성 대표가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창업이다. 최대 주주에 등극하면 창업이라고 하네요. 자본금을 출자하며 창업을 조력한 금화홀딩스 지분은 축소됐다. 퀸즈재산의 최대 주주는 이 대표로 했다. 이후 인베스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는 지금 안 보여요. 창업 자본금을 가장 많이 출자한 금화홀딩스는 감소했다. 금화홀딩스는 50억을 출자해 이후 인베스트를 설립한 경험이 있다. NC트론에 매각한 후에도 투자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뿐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점, 이후 인베스트를 NC트론이 약 60%를 갖고 있었다. 그죠? 60%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이후 인베스트가 올해 3월 투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2018년 당기순손실 4억에 2019년 1분기는 매출 2억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무적인 점은 바이오 분야에 아까 좀 뭐가 좀 있다고 하셨죠. 김정기 대표라는 분이, 김정기 대표 그리고 박철 대표, 이 두 분이 바이오 관련 투자에는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한번 NC트론 공시를 좀 볼게요. 30억 원에 처분했다. 박철 최대 주주. 쭉쭉쭉쭉. 처분해서 이제 20% 정도로 준다는 거죠. 어디 봅시다. 한국거래소 결정. 이건 NC트론에는 좀 좋은 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보죠. 글을 좀 보면은 오늘 정기 답변 다들 보셨죠? 정기 답변. 비보존 투자 관련 유동성 확보다. 주가가 안 움직이네요. 매수한 이유가 뭔가요? 이거 다음주 화요일날 답이 아마 오겠죠. 예상 답변. 기업 지분 인수작업은 임상과 별개의 기업활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을 갖춘 좋은 회사를 좋은 조건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듯 합니다. 인베스트 대표 자명이 박철이군요. 라제니에서 보존인인가요? 무슨 뭐 이렇게 비꼬시는 말투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라젠에서 비보존인가요? 그 다음에 제발 임상에 집중하시죠. 웬 듣보잡 회사를 30억 원에 인수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에 예정되었던 임상이 7월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미국 상황을 감안하면 이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수많은 주주들과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임상실험의 준비에 치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웬 듣보잡 회사의 인수입니까? 주주들 몰래. 그러고 또 임상 성공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발 임상에 집중하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두현 대표도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겠죠. 뭐 어쨌든 바이오에도 좀 어느 정도 바이오 투자에도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섣부른 뭐 판단을 주주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보존에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 뭐 이후 인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혹시 추가적으로 댓글 열어놓을 테니까 이후 인베스트에 관련해서 뭐 정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다가 링크 같은 거 남겨주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참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유하실 수 있는 정보들은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